주식시장은 종종 우리에게 왜곡된 가격을 보여줍니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요 정도 밑에인데 이게 말도 안 될 정도로 무섭게 주가가 날아가기도 하고요.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저 위쪽인데 이거 말도 안 되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거나 혹은 오르지도 않고 지지부진하기도 하죠. 이런 왜곡된 흐름들이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슬픔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지난 경험상 분명한 사실 하나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뭐냐? 영원히 지속되는 왜곡은 없다는 거. 이 과도하게 올랐던 주가는 결국 적정 주가를 찾아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과소평가되어서 낮았던 주가는 결국 적정 주가를 찾아서 올라가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원방테크라는 종목은 정확히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0월 6일 특징주 리뷰 시간입니다. 자, 원방테크. 아마 저희 리뷰 영상을 예전부터 좀 챙겨보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종목일 거예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친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중요한 종목들 우리가 사실 매매를 몇 번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단타로서 기술적 매매로서만 대응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들이 바로 이제 MVH 코리아와 GH 신소재였죠. 그 친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상장 이슈가 붙어서 원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기술적 매매로 진입을 했었는데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매를 두 번 했었습니다. 첫 번째 했었을 때는 아주 행복한 수익 받아갔었고 두 번째 했을 때는 뺨을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종목들을 매매한 이유는 그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보다는 오롯이 이 원방테크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했던 거였거든요. 사실 이제 원방테크가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려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네, 항상 우리는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함부로 예단을 할 수 없다는 걸 또 한 번 배우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왜곡된 주가는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많이 왜곡돼서 많이 올랐으면 다시 내려오고요. 왜곡돼서 많이 떨어져 있다면 결국 제자리를 찾아서 위로 올라가죠. 그 사이에 필요한 거는 결국 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해서 이 원방테크라는 종목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함께할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원방테크는 가치 투자로 장기 투자 할수록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매매 형태로 이걸 손절선을 어디로 잡고 익절가를 얼마를 잡아서 가격 밴드를 어떻게 보고 이런 기술적인 굉장히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마트 매매할 때 그리고 안트로젠 매매할 때 했던 방식 기억하시나요? 결국은 굉장히 우량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동업하는 마음으로 지분을 모아가는 게 바로 가치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 투자를 하기에 정말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 지금 시장에서는 원방테크라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이 친구를 소개시켜드리고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 친구 차트가 볼 게 없어요. 지금 일봉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까지 해서 일봉이 6개밖에 없는데 기술적 분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차트를 열어서 이걸로 분석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가치 투자로 이 원방테크를 어떻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찬찬히 들여다볼 텐데, 차트 말고 제가 정리해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원방테크라는 종목을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할 텐데, 가치 투자 우리 이마트 때도 해봤고 안트로젠 때도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우리가 가치 투자라는 걸 진행을 할 때는 그냥 좋아 보여서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냐라고 하면 총 3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성장하는 산업군인가,
성장하는 섹터에 소속돼 있느냐라는 거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섹터에서 장사를 잘 하는 친구냐라는 거 들여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과 가치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싼가라는 거, 이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투자의 요건에 하나하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 이제 원방테크가 얼마나 괜찮은 녀석인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성장하는 산업군인가 라는 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원방테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요런 부분 볼 수가 있어요. 산업용 클린룸, 그리고 드라이룸, 그리고 바이오 클린룸. 일단은 뭐 하나 이제 왜곡되어 있던 진실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우리가 코로나 이번에 재확산 이슈가 붙었을 때 이제 코로나를 이제 치료하는 병동들은 전부 다 음압병동이라고 해서 이제 차단 시설이 들어가게 되죠. 이제 클린룸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원방테크 기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코로나 종목들이랑 같이 엮여서 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MVH 코리아나 GH 신소재가 뛰었었어요. 근데 명확한 진실은 이 친구들은 그런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이냐면 이 산업용 클린룸, 드라이룸으로 대표되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동이랑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 사업, 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뭐 보시면 뭐 3NH를 인수해서 뭐 교량 걷어 산업에 진출해서 뭐 이렇게 뭐 특이한 것도 하고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딱 요 두 개만 보면 됩니다. 가장 핵심은 요 두 개거든요. 일단 음압병동이랑 상관이 없다, 그리고 클린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두 개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성장하는 산업인가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업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면요, 일단 산업용 클린룸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여기 나와 있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을 하기 위한 필수 설비예요.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클린룸, 깨끗한 방을 만들기 위해서 먼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반도체 제조 공정들 한 번씩 뉴스에 보고 하게 되면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방진복이라는 겁니다. 뭐 굉장히 이제 미세한 첨단 기기를 만드는 그런 공정에서는 먼지 하나하나가 불량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먼지를 제어하기 위해 이런 방진복이라던가 아니면 방진 설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산업용 클린룸이라는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초고도화된 이제 첨단 기기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반도체가 대빵이죠. 그래서 반도체 하고요, 디스플레이 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용 클린룸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반도체 시장 정말 뜨겁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는 하나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래 산업에서는 절대 뺄 수 없는 게 바로 반도체라는 영역이고요. 이 반도체 영역이 성장을 결국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시장에 반도체 설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 산업용 클린룸 사업도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당장의 굵직한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의 대장인 삼성전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뉴스로 나와 보셨을 겁니다. 130조 원, 180조 원 들여서 5년, 7년, 10년 동안에서 끝없이 이 시장을 성장시키겠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평택에다가 지어서 요걸로 초격차로 전 세계를 주름 잡는 반도체 시장의 거장이 되겠다라는 이런 방향성, 결국은 계속해서 이런 투자를 단행한다는 거는 생산 설비를 늘린다는 거고, 생산 설비를 늘린다라고 한다면 산업용 클린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화웨이 제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하고 있는데, 화웨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쪽 화웨이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파운드리들에게 제재를 걸었어요. 너네 화웨이에 납품할 거면 앞으로 이제 미국이랑 거래 못해, 전 세계 다른 쪽이랑 거래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그냥 칼을 겨눈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 파운드리 업체들 중에 부각되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여기 이제 하이 쪽으로 납품을 하는 중국계 기업이라고 했을 때 SMIC까지도 이제 겨눠지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갈 일감들도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에게는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 성장하고 있는 거 요거 하나만 봐도 당연히 산업용 클린룸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었던 드라이룸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드라이룸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엔 2차 전지입니다. 끝내주죠. 요즘에 가장 핫하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앞으로 미래 산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두 가지 요소 전부 다인데 이번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방진 설비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는 습도 조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습도를 조절해서 일정 수준 이상 수분량이 공기 중에 떠돌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클린룸보다는 이제 드라이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드라이룸은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필수 설비인데 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차 전지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일단은 뭐 친환경 정책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요즘 우리가 실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배터리가 들어가요. 이제 ESS라고 어려운 말을 썼는데 결국 배터리고 배터리가 결국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모든 부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가 맨날 들고 다니는 핸드폰, 태블릿 기기 이런 휴대기기들 전부 다 배터리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뭐 그린 뉴딜로 요즘에 굉장히 이제 화들짝 이제 뛰어오르고 있는 이제 그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발전 이런 친환경 발전 같은 경우에도 결국 발전 과정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배터리가 결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성장 산업, 친환경 발전, 전기차, 휴대기기 어디에도 모든 곳에는 2차 전지를 필요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모든 산업들이 성장을 할 때는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LG화학이라든지 주요 2차 전지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미래 산업에 활용된 ESS가 딱 버텨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드라이룸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을 아직 안 했다. 앞으로도 더 성장할 여지가 많다라는 것도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네요. 성장하는 산업군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결론은 바로 요겁니다. 별이 5개. 별이 5개. 네, 아주 좋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군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결론은 아주 좋다라는 결론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종목인가? 그러면 이 산업군은 성장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산업용 클린룸, 드라이룸 너네 장사 이쪽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니?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보시고 있는 자료는 우리가 이제 다트라고 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에서 발췌를 해왔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원방테크가 2017년, 18년, 19년 하고 올해 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어느 곳에서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했을 때 산업용 클린룸 수요 보시면 딱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애매하기도 했었고 반도체 사이클상 설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죠. 2020년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설비 투자가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 130조의 자금을 들여서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국내에서 발생한 굉장히 강한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2019년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금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이 반기만에 거의 2019년 매출에 육박할 정도로 이미 매출을 찍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이 설비에 투자를 하는 거는 1개년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지금 130조의 설비 투자를 이야기했던 것도 5년, 7년에 걸쳐서 한다는 소리니까 이러한 성장세 그래프는 당연히 당분간은 꺾이지 않겠죠. 그래서 매출이 산업 성장에 맞춰서 정확하게 올라가고 있구나. 산업 성장의 수혜를 정확히 받고 있고 요 안에서 장사를 굉장히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드라이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매출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출이에요. 이제까지 앞에 원방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출처는 대부분 다 산업용 클린룸에서 발생을 했다면 이제는 쌍두마차로 가는 겁니다. 거의 매출이 비슷하죠. 굉장히 강한 무기를 하나 얻은 거예요. 미국 법인 쪽에서 올라오는 이 매출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 1공장에서 들어가는 설비에서 발생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은 뭐 따로 공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IR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재밌는 부분은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이 헝가리에도 설비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원방테크가 납품을 하고 있어서 매출이 더 성장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지아 2공장을 지금 설비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지아 2공장 같은 경우에는 1공장에 비해서 생산 캐파가 20%더 늘어가는 규모로 설비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드라이룸 매출을 받아야 되는 원방테크 입장에서는 매출이 더 늘어날 여지가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드라이룸 매출은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겠구나라는 거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봤을 땐 바이오 클린룸이나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 바이오 클린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당연히 주요 고객사들, 한국의 이제 주요 바이오 기업들 중에 이제 바이오라고 해도 섹터가 굉장히 넓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CDMO라고 표현을 하는데, CMO, CRO를 둘 다 하거나 혹은 이제 CMO라고 해서 약 생산을 맡는 그런 곳들, 대표적인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이제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클린룸이 필수입니다. 이제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아직 유의미하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 산업적 특성이 있는데, 이런 클린룸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장보다는 확실히 이런 이제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쪽 같은 경우가 설비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원방테크 입장에서는 산업용 클린룸과 드라이룸이 주력 매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또 너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렇게 신규 사업을 만들고 아니면 이제 오랫동안 고객사로 해온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은 제조업이라고 봐야 되니까. 근데 평균 영업이익률이 9%에서 10%가 찍힙니다. 이거는 정말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이지 장사를 잘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별이 5개 별이 5개입니다. 장사도 너무 잘하는 친구네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러면 지금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싼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자, 들여다보게 되면, 자, 일단은 이렇게 매출 추이가 보이죠.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17년, 18년, 19년 그리고 20년까지 매출 성장 굉장히 예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 당기순이익 성장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눈에 보이네요. 자, 근데 굉장히 괄목할 성장은 바로 이 2020년부터 나오는 게 확연히 눈에 보일 겁니다. 뭐냐면 드라이룸 매출이 포함되기 시작해서 그래요. 이 부분의 매출 비중은 앞으로도 원방테크가 굉장히 커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과 순이익을 늘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하고 있던 클린룸 사업 더해서 드라이룸이라는 무기까지 장착을 하게 돼서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결산 매출로 예상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과 투자 애널리스트 그리고 회사의 예측에 따르면 3,600억 정도의 매출액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약 350억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한 250억 정도 예상이 된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회성으로 이제 상장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나가는 비용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과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일단은 뭐 애널리스트들 관점에서는 한 250억 정도 보고 있지만 300억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건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매출 부분은 너무너무 잘 올라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거 반기죠.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로 봤을 때 매출은 이미 1,800억을 넘게 매출을 쳐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결산 매출로 봤을 때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충분히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이제 드라이룸에서 매출이 더해질 수 있는 이제 미국의 SK 이노베이션 조지아 2공장 건설이 본격화되고 거기서 매출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물론 올해 그렇게 늘리는 것도 좋지만 내년 먹거리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장세가 지금 유지가 된다. 지금 이제 수주를 해놓은 이런 잔고만 생각하고 또 LG화학이라던가 추가적으로 다른 삼성 SDI 쪽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으로 요 정도 이상의 매출은 내년에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1년이 이런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올해도 뛰어났지만 내년은 더 무자비할 것이다 라는 거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런 퍼포먼스를 일단 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퍼포먼스는 요 정도 나고 있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러면 적정 주가 한번 뽑아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일단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는 지금 429만 주 정도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순이익 250억을 나눠보게 되면 올해 만약에 순이익을 약 250억 정도 쳤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의 EPS는 5,821원입니다. 자, 5,821원인데 자, 우리 그 공식들 기억하고 계시죠? EPS에다가
퍼를 곱하게 되면 적정 주가가 나오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재무적 가치로 이 친구가 올해 예상 순이익인 이 250억 요것만 달성을 한다고 해도 PER을 10 정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좀 낮게 친 거죠. 자, 10 정도만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가 받을 수 있는 적정 주가는 58,000원입니다. 자, 58,000원 정도 되고요. 만약에 산업성장세가 워낙 좁다 보니까 시장이 좀 평가를 잘 해줬다. 그래서 PER을 약 20 정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친구의 적정 주가는 11만 원이 넘어갑니다. 11만 원이 넘어가요. 자, 근데 이쯤 하게 되면 갑자기 우리가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가 지금 원방테크가 그럼 얼마였지? 라는 거 생각이 안 나실 텐데 한번 잠깐 돌아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가격 보이시나요? 네, 지금 여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43,650원입니다. 43,650원. 자,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자,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43,000원인데 자, PER 10만 받아도 지금 여기 업종 퍼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 사업을 하고 있는 시스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 그렇긴 한데 거기는 이제 드라이룸은 안 하고 이제 클린룸만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받고 있는 퍼가 이제 뭐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자비하게 높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일단 뭐 업종 퍼로 보게 되면 20이 훌쩍 넘어요. 네, 종목 퍼로 보는 게 아니고 업종이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퍼를 보게 되면 이미 20이 훌쩍 넘습니다. 왜냐면 워낙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퍼 20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로 보는 이 가격도 완전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 정도 퍼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뭐 이까지 안 받아도 돼요. 뭐 퍼 10을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는 58,000원. 지금부터도 먹거리가 너무 많이 남았죠. 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 친구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할 때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했던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54,300원이었습니다. 54,300원. 이거는 뭐 뒤에 차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그런 가격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굉장히 낮은 거다라고 밖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결론을 또 내려봅시다. 그래서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싸냐? 그러면 결론은 네, 별이 5개. 별이 5개입니다. 만점이에요. 주가가 너무 싸죠. 지금 우리가 봤던 가격과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가격 먹을 구간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종합해서 볼게요. 우리 가치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세 가지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성장하는 산업군인가 라는 부분 봤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그냥 섹터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유망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팽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별이 5개. 굉장히 뛰어나다. 굉장히 뛰어나고 성장하는 산업군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산업군에서 장사를 잘하냐 라고 따져봤을 때 이 사업 분야에서 영업이익률을 9%에서 10% 정도까지도 내면서 매출 성장은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상승 그래프가 꺾일 염려가 없다. 그러면 장사를 너무 잘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싼가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주가는 43,000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그냥 달성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그리고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봤을 때는 퍼 10 기준으로 해서 58,000원 정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먹거리가 아직 너무너무 많이 남았죠. 그래서 주가가 싸다는 결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하게도 모든 지표는 이거는 앞으로 올라갈 녀석이다. 지금은 가격이 싸게 왜곡이 되어 있구나 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결국 이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돈 번다. 시장이 처음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왜곡될 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있는 경우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뭐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영원히 왜곡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내가 시간만 들이게 되면 결국은 주가는 제값을 찾아갈 거고요. 이 친구가 받게 될 제값은 한참 위에 있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치 분석으로 이제 원방테크 알아봤는데 마지막은 우리가 좋아하는 차트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돌아와 봤자 볼 거는 좀 빈약합니다. 봉이 6개, 별은 5개고 봉은 6개네요.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봉이 6개밖에 없는데 주가 너무 싸죠. 지금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보니까 결국은 싼데요. 이 주가가 지금이 싸다고 생각하지만 또 시장이 어떻게 요동치냐에 따라서 또 이 밑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로 천천히 대응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매수를 하면 좋으냐? 결국은 우리가 적정가로 보고 있는 거는 58,000원이라는 가격, 그리고 좀 저항이 될 부분은 54,300원이라는 공모가 가격이 저 위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게 좋은 수익 가져가기 위해서 1차 저항이 될 만한 이제 5만원까지도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남은 한 45,000원 밑에서 매집을 꾸준히 하시기를 가장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요 모든 구간은 다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 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 투자 전략은 굉장히 심플하죠. 우리가 기술적 매매처럼 거래량이 어떻고 이런 거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가치 투자는 지금 당장 이 친구가 받아야 할 가치보다도 지금 주가가 월등하게 낮은 경우에 성립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마트를 그래서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안트로젠도 그래서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원방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상승할 여지 너무 많이 남았고요. 이건 주식 초심자분들께서도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느 정도 내가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내가 뭐 주가가 어떻니, 지수가 어떻니 이런 염려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이 좋은 종목 내가 이제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나도 물량 쌓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쌓아가시면 결국 시간을 들였을 때 결실을 맺어서 보여줄 겁니다. 하나 참고하실 부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너무 유명한 기업이죠. 이 친구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처음 상장하고 나서부터 수직 상승해서 지금 이렇게 막 80몇만 원까지 갔던 게 아닙니다. 처음 상장하고 나서 이 친구 정말 재미없던 기간이 있었어요. 올라왔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 박혀서 어찌나 재미없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지 다시 이 고가 뚫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 회사는 원래 좋은 회사였고 그 제값을 찾아가고 시장이 결국 이 가치를 인정해서 제값을 받아 찾아가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성장세에 맞춰서 쭉쭉쭉쭉 뻗어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죠. 여기서부터 대충 여기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사서 그래도 뭐 고점에 팔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50만 원 정도 적정 주가 따져서 내가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요 구간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수익이 2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배가 넘어갔다는 소리죠. 네, 이게 바로 가치 투자의 매력이고요. 크게 힘들지 않고도 이 좋은 종목을 잡아서 내가 친구가 됐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원방테크라는 종목 단타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꼭 쭉 가져가세요. 내년도 성장세도 굉장히 무섭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익률을 찍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요 종목이다 보니까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천천히 쌓아서 이 원방테크라는 종목과 친구가 되시길 그 부분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특징주로 잡아드리는 원방테크에 대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원방테크 나중에 좀 전설의 수익을 볼 것 같다 기대감이 드신다던가 아니면 내용이 좋아서 다른 거 분석하는 데도 나도 도움이 됐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